아이폰 16 프로가 왔다. 언박싱을 참을 수가 없다. 데저트 티타늄이 별로라던데 진짜 별로인가? 하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아이폰 16 프로 리뷰인데요. 정말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은 어찌됐건 한국의 1차 출시국이 되면서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던 아이폰 16 프로입니다. 그래서 언박싱을 해보고 실제로 지금까지 조금 만져보고 생각보다 달라진 부분들이 체감이 되었었는데요. 정말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빠르게 이 아이폰 16 프로 리뷰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6 프로 512기가 데저트 티타늄 컬러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외관처럼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사실 색깔만 빼놓고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게 15 프로인가 16 프로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16 일반 라인업은 카메라 배열이 대각선에서 일자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그래도 외관적으로는 좀 변화가 된 느낌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프로 라인업은 일반 라인업과는 달리 전혀 그런 변화점들이 없이 동일한 디자인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뒷면은 13 시리즈 이후로 너무 똑같아요. 이 데저트 티타늄이 실제로 보게 된다면 정말로 은은하고 되게 연한 컬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시가 되기 전에 유출된 데저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사막! 요런 느낌이었다면은 실제로 받아본 색상의 느낌은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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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 이런 연하고 되게 은은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 프레임의 티타늄이 전작과는 조금 달리 광택이 있어서 톤온톤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옆면의 프레임의 마감 형태가 살짝 달라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 15 프로의 경우에도 무광 마감이기는 했지만 헤어라인처럼 그렇게 마감이 됐었는데 이번 16 프로는 전혀 바뀌었더라고요. 15 프로, 16 프로 동일하게 프레임에 지문이 잘 묻기는 하지만은 16 프로의 경우에는 지웠을 때 지문이 조금 더 잘 지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외관을 봤을 때 이 16 프로를 받자마자 느낀 체감이 있었는데요. 바로 베젤입니다. 이 부분은 전작인 15 프로 대비해서도 베젤이 확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확실히 베젤이 줄어들게 되면서 더 새로운 아이폰이다 라는 부분이 체감이 됐고요. 더 이뻐 보였어요. 아시다시피 아이폰 15 프로에 비해 6.1인치에서 6.3인치로 늘어났는데 베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작 대비 물리적인 크기가 많이 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장점까지 있었습니다. 확실히 화면이 늘어나게 되면서 화면에 더 많은 정보량을 표시해 주었고요. 폰으로 컨텐츠를 소모할 때 생각보다 더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인지는 몰라도 무게가 전작 대비 늘어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게가 전작 대비 12g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정말 들어봤었을 때 생각보다 체감이 많이 돼요. 묵직한 느낌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짜로 15 프로를 들면서는 이거 뭐야? 프로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가벼웠었는데 이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묵직해지고 무거워지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번 16 시리즈는 프로, 일반 라인업 할 것 없이 대대적인 카메라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초광각 카메라가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화질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 초광각 카메라로도 정말 높은 화질을 찍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초접사를 포함해서 광각의 화각으로도 정말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원래도 애플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셔터렉이 없기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메인 센서가 화상 신호를 읽는 속도가 빨라져서 로우 사진이나 4800만 화소의 사진을 찍는데도 제로 셔터렉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완전 제로 셔터렉까지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빨라졌어요. 뭐랄까 노래로 따지면 50bpm과 100bpm 정도의 차이랄까요? 그 정도로 빠르게 높은 화질의 사진을 여러 장 찍을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부분이 이번에는 프로 맥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 라인업에서도 500망원 줌 카메라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인데요. 전작의 프로 맥스 라인업에서만 들어갔었던 테트라 프리즘 렌즈가 프로 라인업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 3배 줌에서 5배 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실내에서 정말 이 맛있는 음식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망원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5배 줌이 되면서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이제는 생각보다 더 멀리서 사진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실내에서 망원 카메라로 음식 사진을 정말 많이 찍으셨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야외에서 망원 카메라를 많이 활용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좋은 소식이기도 하겠죠. 마지막 변화점은 아이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반길 만한 그런 업그레이드인데요. 이제는 4K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4K 120프레임의 영상을 찍고 정말 고품질의 슬로우모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영상 제작을 할 때 좀 한번 잘 활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좋아진 카메라 성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 추가된 버튼이 있죠. 네, 바로 카메라 컨트롤 버튼입니다. 이번에는 전작에서의 액션 버튼과는 달리 16 전 시리즈에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언박싱하고 지금까지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버튼의 조작감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물리식 버튼과 포스터치 압력이 모두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힘을 주고 눌러서 물리식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은 사진을 찍거나 바로 동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살짝 이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은 포스 센서가 인식을 해서 카메라 메뉴를 들어가거나 2번 누르게 되면은 카메라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었으며, 스와이프를 통해서 사진, 영상의 심도, 노출처럼 디테일한 세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 버튼이 사실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기는 하거든요. 가로로 쓸 때는 검지를 생각한 위치보다 조금 더 올려서 써야 된다라는 불편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폰을 세로로 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이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위치에 넣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생각보다는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치가 확실히 최적의 위치인 것 같기는 해요. 세로로 쓸 때 오히려 더 편한 위치이기는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폰을 들고 다닐 때 왼손으로 들고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중지에 딱 이 버튼이 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버튼을 누르는 것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 한 손으로 이 세부적인 카메라 컨트롤을 조작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컨트롤에서도 그렇고 촬영한 사진, 영상 결과물 편집을 통해서 톤, 스타일 조절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쉽게 전체적인 사진의 느낌을 바꿀 수가 있어서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제가 애플 키노트를 보면서 가장 신기해하고 가장 기대했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촬영을 하고 그 결과물을 오디오 믹스를 통해서 편집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스튜디오급 4개 마이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 오디오 믹스로 촬영한 영상에 대한 오디오를 3가지의 옵션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오디오 믹스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 세팅에 따라서 이 소리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변의 소음을 완전히 다 잡아주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 생각보다 재밌게 잘 활용을 할 것 같은 기능이었습니다. 성능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는 칩셋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번에 16 프로의 경우에는 A18 프로 칩셋이 탑재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전작인 A17 프로 칩셋보다도 15% 더 빠른 CPU, 20% 더 빠른 GPU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벤치마크 성능을 보니까 이젠 정말로 M1과 비슷한 칩셋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결과를 보고 이젠 진짜 이 휴대폰이 들고 다니는 컴퓨터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 성능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부하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발열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발열 관리가 잘 되어야지만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발열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5 프로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발열이 정말로 많이 체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6 프로의 경우에는 이 발열 처리와 관련해서 기기 내부 구조적으로 개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써보면서 체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6 프로가 최적화가 된 이후 롱텀 리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발열 제어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도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3274mAh에서 3582mAh로 약 9%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배터리 타임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칩셋, 발열 제어, 배터리 용량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전작인 15 프로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배터리 타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폰 16 프로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겉으로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그립감부터 가장 많이 달라진 카메라 컨트롤 버튼까지 생각보다는 전작 대비 달라진 부분들이 체감됐었던 아이폰 16 프로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국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지만은 키노트에서 애플이 강조했었던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자세한 성능, 발열, 배터리 타임, 카메라 후기 같은 경우에는
롱텀 리뷰로 자세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